전문가들을 흔히 말할 때 이야기꾼, 소리꾼, 노름꾼, 춤꾼, 낚시꾼, 장사꾼, 나무꾼, 타기꾼 등 이렇게 수식어가. 안녕하세요. 이한분 TV입니다. 19강 스토리텔링의 힘은 경험담에서 나온다. 지난번 강의는 마무리는 짧을수록 매력적이다 라고 강의를 했는데 기억은 잘하고 계시죠? 하지만 학습이 제대로 잘 안되고 있을 겁니다. 영화감독 브라이언 데 팔마라는 사람이 사람은 바로 눈앞에 펼쳐진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이야기로 제공되지 않으면 이를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다. 이것은 스토리텔링의 힘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스토리텔링이란 스토리 플러스 텔링의 합성어로 상대방에게 알리고자 하는 바를 재미있고 생생한 이야기로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렸을 적 할머니, 선생님, 어머니에게 들었던 동화나 옛날 이야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명료한 동화 이야기 구조의 스토리 기본 틀을 삼아서 거기에 살을 붙여가는 것이 가장 뛰어난 스토리텔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기본 논리는 말을 전달하는데 굉장히 필요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살을 붙일까라는 것이 제일 큰 관건입니다. 즉 나만의 스토리에 구성하기보다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서 다양한 경험과 역사, 다양한 책들을 통해서 얻은 지식과 직간접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스피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나만의 유일한 스토리를 찾아서 스토리를 만들어 보세요. 이것이 나의 지적 재산이 됩니다. 몇 년 전부터 모든 교육 및 강의가 스토리텔링으로 변했습니다. 그만큼 주제를 갖고 상대방에게 지루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무한한 창의성과 수많은 경험, 예화 등으로 스토리를 재가공해서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 또한 스피치에 스토리텔링이 첨가가 되면 청중은 흥미를 갖고 집중을 합니다. 요즘 스피치도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전달을 합니다. 과거처럼 자신감 구호, 발성, 웅변 이런 것이 아니라 스토리에 기승전결을 넣어서 설득하는 기술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스토리텔링의 중점은 사람들에게 효율적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것에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스토리텔링은 한마디로 경험이 많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풍성해져야 합니다. 스토리텔링을 잘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소통을 잘하기 위해선 먼저 이야기꾼이 되자. 사전에 꾸는 어떤 일, 특히 즐기는 반면에 일에 능숙한 사람을 낮잡아서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얼른 생각하기에 꾼 하면 전문가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의 전문가의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전문가들을 흔히 말할 때 이야기꾼, 소리꾼, 노름꾼, 춤꾼, 낚시꾼, 장사꾼, 나무꾼, 타기꾼 등 이렇게 수식어가 그들 뒤에 졸졸졸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요즘 인기 있는 사람이 스토리텔링을 잘하는 사람, 즉 이야기꾼이 대세입니다. 교육의 방법도 스토리로 풀어 나가고 있죠. 이처럼 이야기꾼은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이야기로 풀어내는 사람, 진정한 이야기꾼이죠. 지금 생각해 보면 할머니들은 모두가 이야기꾼이었습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할머니들이 일전 교육을 받고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를 방문해서 옛날 이야기를 재현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아이들한테 정서적으로 좋은 현상이죠.
우리는 무엇을 보아도 그것을 이야기로 풀어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사람들과 소통을 잘할 수가 있죠. 둘째, 스피치는 스토리와 연결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수많은 이야기 속에 둘러싸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런저런 이야기 속에서 온갖 소문 등 수많은 이야기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내용이든 이야기에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특히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이야기는 더 솔깃해서 더 잘 듣습니다. 그것은 이야기 곧 스토리가 애초부터 사람들의 흥미를 끌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서 두 번째로 재미있는 말은 남의 비밀을 듣는 것. 첫 번째로 재미있는 말은 남의 비밀을 듣고 남에게 전달하는 것이죠. 그만큼 남의 비밀을 들을 땐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그 말에 살을 덧붙여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합니다. 여기서 말을 그대로 전달을 하면 재미가 없어요. 나의 주관적인 생각을 가미를 해서 양념을 조금 해서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말은 갈수록 더해진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남의 말은 신바람 나게 말을 전달을 합니다. 특히 남의 흉을 볼 때 그래 맞아 어머 그래서 그 이야기 속에 우리는 퐁당 빠져 들어갑니다. 스피치를 잘하는 사람일수록 다양한 정보와 재미있는 이야기로 사람들의 심신을 달래주어야 합니다. 스토리텔링을 잘하는 사람, 즉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들은 모임이나 술자리에서 비즈니스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친목을 도모하고 이를 비즈니스로 연결을 시킵니다. 스토리텔링은 말로 연결을 하면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아도 문제에 쉽게 접근하는 길을 터주는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의 도구가 됩니다. 셋째, 스토리텔링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옛날 이야기를 해주듯이 다가가세요. 딱딱한 말에 따뜻하고 인간적인 스토리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세요. 필요한 것은 잘 만든 이야기와 그것을 재미있게 전달해 줄 이야기꾼이 필요한 것이죠. 미래에는 사람의 눈을 호소하는 지식보다는 몸과 마음을 동시에 공략하는 스토리텔링이 원활하게 되면 듣는 사람의 기분이 좋아집니다. 듣는 사람의 기분이 좋아진다는 것은 말하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 의도와 뜻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즘 강의도 스토리텔링 식으로 변하고 있는데 이야기하듯 구수하게 진행을 하세요. 우리의 삶은 모두가 이야기 덩어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의 기능은 우선 이해, 재미, 공감, 감동적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은 모든 것이 이야기거리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의 이야기만 빌려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관심 있게 관찰을 하면서 일화나 느낀 나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것이죠. 이야기에 관심이 있으면 일상생활 속에서 주제를 찾아서 나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보세요. 모든 것은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축구도 90분 동안의 드라마로 이야기가 구성이 되어 있고 광고도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고 노래, 춤, 이 모든 것들이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나의 감정으로 삶의 이야기를 덩어리로 풀어내는 것이죠. 자기만의 이화를 만들어서 이것을 잘 보관을 하면 나의 지적 재산, 즉 스토리텔링의 힘이 나오는 것이죠. 또 여러분, 스토리텔링의 힘은 경험담에서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든 내가 직접 경험을 해보고 듣고 느끼고 한 것을 이야기로 풀어낼 때 소통이 잘 됩니다.
할머니들이 구수한 이야기를 풀어낼 때 아이들은 귀를 쫑긋 세우고 듣던 기억들이 생생하게 마음을 움직입니다. 이것이 스토리텔링의 힘이죠. 아는 것이 힘이다. 즉 힘은 배움에서 이야기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야기꾼 소리를 듣는 것 어떨까요? 이 시강은 무엇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까? 궁금하시면 다음 시간에 기대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